PPT 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웨이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실 때 도형 좀 활용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잘 오셨습니다. 도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스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형과 텍스트를 함께 쓰실 때 도형 안에 텍스트를 바로 쓰는 기술. 두 번째, 도형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 그동안 마우스로만 조절하셨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때는 수치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도형 모양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도형 모양을 바꿀 때 도형을 삭제하고 다시 그리셨어요? 기존에 있는 도형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도형에 다양한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법. 요것도 꿀팁 있으니까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4가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도형 안에 텍스트 바로 쓰기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가지 지금 도형이 있는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도형 안에 텍스트를 쓴 거는 맞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 보시면 도형 따로 글자 따로예요. 글상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글상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럼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요. 도형 안에 바로 텍스트를 작성했어요. 도형 안에 텍스트를 바로. 자, 이 2개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하시면요. 텍스트 사이즈를 줄이거나 정렬하거나 할 때 훨씬 편집하기가 쉽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텍스트 사이즈 줄이면 어떻게 되죠? 줄이면 위치를 다시 가운데로 맞춰야 되고 가운데 정렬하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가운데 맞춰야 되고 편집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형과 텍스트를 같이 그리실 때요. 상황에 따라서 따로 만드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 뭐 한 줄, 2줄이라서 도형 안에 딱 핏되게 작성하실 때 있죠. 그럴 때는 함께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도형에서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안에다가 바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그냥 바로 쓰면 써지죠. 이렇게 써져요. 자, 보셨나요? 작성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할 수도 있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쓰는 게 낫겠죠. 다만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텍스트가 아주 정중앙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여백이 좀 차이가 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운데 이렇게 쓴 것 같지만 위에는 좀 여백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딱 중앙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실 때는 이 안에 여백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도형 서식을 열어 놓을게요. 도형 서식을 여시면 이렇게 도형 옵션, 텍스트 옵션이 있죠. 여기서 도형 옵션에서 3번째 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씁니다. 도형 옵션에서 여기 볼게요. 크기 및 속성이죠. 마우스 갖다 대면 글자 나오죠. 요걸 저는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도형 안에 여백을 수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조절하고 싶으시면 요걸로 이렇게 그 숫자를 왔다 갔다 하시면 여백이 좀 조절이 되고요. 위쪽 여백 이런 것도 조절이 돼요. 요 안에서. 편하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백을 만지고 싶으시면 여기서 숫자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게 편해요.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원형 안에 글자 쓸 때도요. 원 안에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드는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셨죠. 특히나 원 안에는 글자 이렇게 많은 양이 한 번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불편한 점이 글자 서식이 바뀌면 다시 정렬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원 안에 바로 써놨죠. 바로 요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정원형을 그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타원 있죠. 타원을 선택하시고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게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정원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셨나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클릭하고 바로 텍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어요. 근데 원 안에 적었을 때는 조금 더 이슈가 생기죠. 무슨 이슈? 양쪽에 원 안에 자동으로 여백을 잡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여백이 이만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글자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는 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여백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하시고 여기 눌러볼까요? 크기 및 속성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요, 이 수치를 만지셔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도형 안에 이렇게 텍스트를 알아서 넣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체크 해제 한번 해볼게요. 체크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도형 바깥으로 텍스트가 벗어나게 되죠. 자, 이걸 체크 해제하시면 내가 이렇게 알아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내가 엔터 치고 싶은 곳 있죠? 거기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여백 있죠? 잡아먹고 있던 여백,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안에서도 텍스트를 좀 아래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요 위쪽 여백 이런 거를 조절해서 아래로 내리고 여기다가 픽토그램을 넣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치 조절하는 거 요거를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내가 한번 만들어 놨잖아요. 도형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놓으시면 좋냐면요. 매번 도형 안에 글자 쓸 때마다 이거 체크 해제해야 하나요? 왜냐면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도형을 그려볼게요. 도형을 그리시면 방금 이렇게 내가 설정해 있는 거 있죠? 요 색깔로 그려집니다. 색깔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 쓰면 여백이 안 먹죠? 여백이 없어진 그 서식 그대로 기본 도형을 설정해 버립니다. 자, 너무 편하죠? 이렇게 딱 한 번만 해놓으시면 이후 다른 장표에서도 도형 안에 글자 쓰실 때 굉장히 편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요 기능 좋죠? 그러면 내가 다른 슬라이드 가서 뭐 사각형을 그려도 도형 밖으로 글자가 나가게 이렇게 그려지죠. 왜냐면 우리 볼까요? 이거 체크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도형 밖으로도 글자가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요거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은요, 요 파일 있죠? 지금 제가 설정해놓은 요 파일. 이 파일을 닫았다가 내일 다시 열어도 그 속성 유지가 돼요. 기본 도형 유지가 됩니다. 단,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잖아요. 새 파일을 열게 되면 도형을 그리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 파란색 도형 있죠? 테두리 있는 도형. 그리고 여기 텍스트 쓰게 되면 다시 여백이 잡힙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파일 안에서는 유지가 되니까 쭉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도형 안에 텍스트 바로 쓰기 기능 잘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수치로 도형 사이즈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 PPT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면 장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이 도형 사이즈를 어떻게 썼는지, 모양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일관성이 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끔 그게 이제 장수가 많아지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쫙 다 통일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는 내가 이런 높이랑 길이로 도형을 사용했는데 뒤로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중에 쭉 한번 통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도형 모양을 이렇게 통일하실 때, 사이즈 같은 거 통일하실 때 이거를 이거대로 다시 통일하려면 보통은 이렇게 다시 복사하시고 이 글자를 뭐 다시 넣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수치로 맞추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도형 서식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혹은요, 아까 크기 및 속성 가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크기 눌러볼게요. 이 도형의 크기가 너비, 가로가 14.97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0.94죠. 0.94. 높이가 뭐예요? 0.94. 그러면 요것도 통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0.94 아까 복사했다가 컨트롤 V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높이 한번 볼까요? 14.97이죠.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요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빠르게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도형도 사이즈 조절하실 때 마우스만 쓰지 말고요. 요 수치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딱딱 맞추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도형 모양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도형을 이렇게 제가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모서리가 둥근 것도 있죠. 사각형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모서리 둥근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다시 그리죠. 다시 그리고 텍스트 치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도형 서식 가볼게요. 메뉴에서 도형 서식. 여기 보시면 도형 편집 있나요? 도형 모양 변경이 있을 겁니다. 있나요? 찾으셨어요? 여기에서 사각형 두 번째 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점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도형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있는 도형을 딴 도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에서 이번에는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이세요? 평행 사변형.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바꾸고 싶으면 뭐 누르면 되죠? 단축키 F4 선택하고 F4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건 한 줄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좀 옆으로 좀 당겨줘야겠죠? 이렇게 도형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고 나서요. 그냥 두시는 것보다 살짝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 요 네 가지 진 그림자 효과 보이세요? 네, 그림자 효과 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을 그냥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림자 한번 줘볼게요. 우리 왼쪽이랑 똑같이 맞추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 여시면 되죠. 그럼 여기 도형 서식이 열릴 겁니다. 도형 옵션에서 요 오각형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 누르시면 그림자라는 거 보이세요? 그림자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를 주실 수가 있는데 미리 설정 요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다양한 그림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요 왼쪽 모양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요거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도형 바깥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무난해서 도형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사진 있죠. 이미지 그림자 줄 때도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놓을게요. 좀 뭐 고르기 귀찮고 애매하고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웬만하면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림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림자 색이 검정색이 기본인데 조금 연하게 하고 싶으면 뭐 회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럼 느낌이 또 약간 달라지죠. 너무 과한 거 싫다 하시면 회색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투명도 수치를 올릴수록 그림자가 점점 연해지고 투명해지죠. 이런 것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크기 이해되시죠? 그림자의 크기인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죠. 그림자는 과하지 않게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줄게요. 흐리게도 할 수 있고 각도, 간격 이런 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뭘 선택했냐면요.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 요거 있죠.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요것도 제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 진짜 예쁘죠? 그림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만드실 때 도형 두 개를 겹쳐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도형 두 개 안 하셔도 됩니다. 도형 개수가 많아지면 또 편집할 때 귀찮으니까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 이 오프셋 오른쪽 아래 있죠. 요거 선택하세요.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요거랑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그림자가 이렇게 뭔가 그 블러 효과를 준 게 아니라 되게 또렷하게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흐리게 보이시죠? 흐리게 4포인트가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흐리게를 없애주세요. 0포인트로 바꿀게요. 흐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쫙 들어가 줍니다. 제가 요즘에 꽂혀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크기를 약간 크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각도도 좀 조절해 볼까요? 각도도 이렇게 저는 한 80도 정도 줄게요. 크기는 101% 하고 그랬더니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림자가 들어갔죠. 자,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진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다양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리면 되게 심심한 도형인데 이렇게 그림자를 주는 것만으로도 독특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거는 도형 옵션에서 이렇게 안쪽에 그림자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그림자 주는 건데 이거는 검정색으로 하는 것보다 좀 약간 회색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도형이 더 돋보이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그동안 안 쓰셨다면
오늘 배운 그림자 효과까지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그럼 우리 도형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